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미가 오늘 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미와 함께 건강을 찾아가는 남자 장경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미 한의사 이충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또 다이어트미가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새로운 얼굴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한 분씩 다이어트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자. 내 몸은 내가 만든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벨리 체조의 안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영두동에서 온 예쁜 할머니 김효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영 원장님은 이제 화면을 통해 자주 만나서 그런지 저는 낯설지가 않은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또 안수영 원장님하고 벨리댄스 회원분들이 함께 비만제로 대한민국 코너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대표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지만 우선 3개월 동안의 노력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서 성공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이어트미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감량한 만큼 기부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바로 산란론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란론 캠페인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벨리댄스를 통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가며 건강한 다이어트까지 도전한 아름다운 주부들. 목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kg 정도 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원장님이랑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밴드를 보고 또 여기서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신청을 했거든요. 총 10주 동안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기록하며 늘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물론이고 벨리댄스를 통해 건강까지 챙겨가는 산란론 캠페인. 그 파이팅 넘치는 여정의 시작을 지난 2회 때 소개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전한 우리 주부님들은 하루하루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야식의 달콤함을 뒤로하며 벨리댄스와 식단 조절 등의 목표 체중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 다이어트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산란론 캠페인 지금 중간 5주차 됐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다 보니까 살이 저절로 빠져요. 1kg 뺐다가요 2kg 빼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워낙 먹거리가 많고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걸 거절을 못하고 먹다 보니까 실패작이에요. 실패. 그래서 많이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남았잖아요. 또 볼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작심삼일. 다이어트는 원래 명언이 작심삼일이에요. 3일을 못 넘어가는데 오늘부터 또 작심삼일 들어갑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예쁘다고 사놨고 못 입던 옷까지 입어보니까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참가자들. 그 다정한 힘이 많은 참가자들을 다이어트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러 참가자들 중에서도 유독 열정적으로 산란론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소문난 한 참가자가 있었는데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더해졌다는 효명 씨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주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날씬하기만 한데요. 아니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다이어트 이게 말하자면 성공해서 이렇게 날씬해진 모습이고요.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가지고 비만제로 대한민국 산란론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했다는 효명 씨. 그런 그녀가 보여준 불과 몇 달 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살라눔 캠페인 참가 전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효명 씨는 체중 123 다이어트 방법과의 만남을 통해 거의 8kg에 가까운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사실 체중 감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누구나 그렇지만 식단 조절 부분인데요. 특히 효명 씨의 경우 평소 식탐이 많았다고 하니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통 이제 회를 사다 먹으면은 매운탕 끓이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회를 먹고 매운탕을 끓여서 또 밥이랑 먹고 그런 식으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뭐 돼지고기 수육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그 수육 먹고 된장 끓여서 밥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먹는다고도 느끼지도 못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이 쪄도 나 운동 뭐 조금 하는데 왜 살은 안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이어트 미 프로그램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알아지더라고요. 밥심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 하지만 그런 효명 씨를 변화시킨 것은 체중 123 다이어트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에 올라 체중을 확인하고 체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효명 씨. 체중 그래프도 꼼꼼히 성실하게 그려서 다이어트 참가자들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귀찮은 생각도 들고 깜빡해서 잊어먹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숙달이 돼서 괜찮은 점도 있었고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돼서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그래프가 휙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거 조심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저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만제로 대한민국 살라눔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10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하루에 2번 체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체중만 잰다고 마법처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변화가 동반돼야 효명 씨처럼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죠? 참가자들이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체중을 감량한 만큼 자연스럽게 기부가 된다는 사실. 네, 안세영 원장님과 열심히 참여하셨던 저희 체중 123 다이어트 회원님들이 2017년도 5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주간 열심히 정말 진행을 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3.83kg 이 모든 분들의 평균 감량 수치고 상위 30%에서는 6.1kg 감량이 있었는데 운동을 좀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 근육량이 많이 증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좀 없어 보인다고 오히려 또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번 참가자들의 경우 성공적인 다이어트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1kg을 감량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되어 기부되었던 틀을 깨고 특별히 근육이 1kg 늘어도 1,000원씩 기부, 지방이 1kg 빠져도 1,000원씩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주의 여정의 끝, 참가자들은 인바디 측정을 통해 정확한 몸의 변화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평균 3.8kg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미는 비만제로 대한민국 살라눔 캠페인을 통해 총 127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성과를 보여준 참가자들 덕분에 16만 5천 원의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체중도 감량하고 기부도 실천하는 살라눔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몸무게 감량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활력소가 됐습니다. 저는 많이 빼지는 못했는데 체지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 표준으로 들어왔어요.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이어트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비만제로 대한민국을 꿈꾸며 건강한 다이어트와 행복한 기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라눔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다이어트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 건강한 인생, 앞으로도 다이어트 미와 함께하세요. 비만제로 대한민국 살라
사실 다이어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여성들이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중년 여성들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마 할머니들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걸 아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이제 겉모습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어트를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예쁜 할머니뿐만 아니라 좀 많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두 분을 비롯해 다양한 회원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요. 3개월의 여정을 함께한 소감들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이어트 하면 생각만 해도 저는 사실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변화되는 모습, 그 생각만 해도 저는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내 몸을 더 사랑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다이어트미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열정을 불태워주신 우리 회원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요, 함께 흘렀던 땀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자신의 모습을 찾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3개월 동안 실천해 왔던 그 운동과 식습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건강한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면 된다,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고요. 비만 제로 다이어트 벨리 체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막 느껴져요. 3개월 동안.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 호명 씨.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몸매도 많이 예뻐졌고요. 근데 이렇게 보통 종합검진 같은 거 하면은 뭐 과체중에 또 뭐 내장 비만에 뭐 그런 거 안 좋은 게 뭐 또 성인병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항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도전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내장 비만이나 뭐 이런 체중 같은 게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 다 보내고 건강하게 살자 이랬는데 그 목표에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자, 이 다이어트 하면서 솔직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면 뭐가 제일 먹고 싶으셨나요? 목사님, 손자가 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유 중인 산모도 있고 이래서 음식은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이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은 없었다. 다 먹을 그러면 수 반대로 먹다가 그만둘 때 힘들었던 건 없습니까? 그냥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뭐 힘든 거는. 제가 이번에 좀 다짐을 했거든요. 이번에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평생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차경희 멘토님이 그 식습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은 안소영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하고 저는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안소영 원장님과 우리 김용영 씨의 도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두 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도 비만제로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함께하는 다이어트 대전 법원 분들과도 함께를 했었는데요. 그 비만제로 대한민국 진행됐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 소문 빠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대전 그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4군데 법원의 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법원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복부 지방이나 지방이 감소되는 착한 다이어트를 좀 원하셨고 네. 의무실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어떤 인위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습관을 변화시켜서 제대로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원하셔서 4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10주간 진행을 했었는데 41명 참여하셨고 완주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26분이 10주 끝까지 완주를 하셨고 평균 2.93kg, 그러니까 3kg씩 감량이 된 그래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다 하는 것 같지만 다이어트 우등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시상식도 네. 제가 같이 아, 참여를 했습니까? 하고 왔었는데 선물을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아주 탐날 만한 선물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선은 스트레스도 많은 조직이고 또 조직 문화다 보니까 회식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모여 있잖아요. 법원이라는 네, 데가. 그렇죠. 그래서 아침 9시만 되면 그 41분이 그래프가 타다다다다다다 막 SNS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기대감에 저도 10주를 함께 했었는데 우선 상위 30% 22병 완주자 중에 상위 30% 분들이 5.73kg 거의 5.8kg 정도 감량을 하셨고 가장 많이 빼신 분 순위 3등까지 상을 시상을 했는데 대부분 체지방이 7kg가 좀 넘게 1등은 7.5kg 지방만 빼신 분이 계실 정도로 요번에 그 복부 비만도 줄고 지방이 줄어서 되게 법원에서 좀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10주가 끝나고 좀 안타깝다고 하셔가지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법원에서 SNS를 만드셔서 소그룹을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이제 네네.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이게 숫자로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결과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체중 감량이 있으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다이어트미와 함께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든 대전 고등법원 참가자분들에게 축하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축하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그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이 다이어트미를 찾아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한영선 약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오늘 처음 뵙긴 하는데 네.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뵙고 솔직히 유튜브에서 좀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인데요. 약사신데도 환자들에게 약을 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약사인데도 약을 처방하지 않아 갖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는 가장 행복한 약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지는 오늘 이야기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행복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 바보 10명이 바보라는 건 신경 쓸 거 없고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똑똑하다면 그게 똑똑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엄현석 교수님 제자들과 시간 보내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먼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스포츠의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포츠의학과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저만 그런가요? 저도요. 예,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 엄현섭입니다. 이제 저희 학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요즘 또 이 스포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는데 좀 쉽게 얘기해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건강하신 분, 건강? 일반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형태로 또 얼마나 많이 또 어떤 강도로 해주는 게 본인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름으로 보자면 스포츠학과는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거고 스포츠의학과는 운동 속의 건강을 어떻게 유념해서 할 거냐 그게 좀 더 들어갔다. 네, 저희 학과 전신이 운동 처방학과였었습니다. 운동 처방. 그러니까 이제 예방의학 측면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좀
챙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운동, 영양, 휴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양도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한데 저희는 그 운동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건강하자고 운동하다 더 몸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그런 맞게 것들을 할수 있게. 스포츠 의학과에서 조정을 해주신다. 예. 오늘 정말 전문가분들만 예. 똘똘 뭉쳐 계셔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우선 우리 한의사 원장님 그리고 또 약사님 또 교수님 다 모여 계시니 오늘 시간 되게 알찰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역시 이번 다이어트미 북헬링에 대한 기대감이 쭉쭉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오늘 함께 하시면 그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즐거운 북헬링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 다이어트미의 젊은 피 우리 이충희 원장님이 다이어트미가 선택한 오늘의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오늘 나와주신 그 함영선 약사님의 요리하는 약사 함영선의 푸드 플러스 닥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저자입니다. 저자 분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약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이제 약사나 이제 이 환자를 접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이나 모두가 막론하고 환자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환자들의 대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갈 곳을 찾질 못해서 수많은 그 정보 속에 이렇게 이제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아갖고 여러 가지 길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홍수가 났을 때 식수를 구하기가 어렵듯이 이런 정보의 범람 속에서 이 많은 환자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수년 전에 그 푸드슈티칼이라는 이론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푸드슈티칼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푸드라는 건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슈티칼이라는 것은 파마슈티칼, 약을 만들다는 말을 줄여서 슈티칼이라는 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푸드 파마슈티칼을 푸드 슈티칼이라는 말로 제안을 하면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적인 하나의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의 이름을 푸드 닥터라고 하자라고 제가 약 7년 전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2025년도 유엔 미래 보고서에 앞으로 이제는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인기 있을 직업 1위에 푸드 닥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영선 약사님의 SNS 글귀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깃든 음식은 질병의 마침표를 찍는다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책에 대한 요점 정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든든한 건강 멘토와 특별 게스트분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야무진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이 났을 때는 약보다 우선 음식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사용하시는 민간요법도 좀 많지 않은가요? 한 며칠 전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제 동생한테 음식 좀 갖고 오래요. 뭐 약을 드셔야 되는데 무슨 음식을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양배추나 매실 같은 것들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속이 안 좋으시니까 네. 약 같은 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누워만 계시니까 계속 좀 속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이제 매실 드리고 양배추 드리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좀 많이 편해지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좀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속이 안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이야기냐.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용해왔던 방법이냐. 네.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과학적으로 현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돌리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하는 태도일 거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 오랜 경험 속에서 이렇게 우리 많은 조상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찾아서 생활 속에 적응시켜야 될 그런 진리 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경우 지금 양배추라든가 매실은 지금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위장에 매우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소화력을 좋게 만드는 유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 재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머님의 어머님의 특히 여름철 그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처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일반 약사님들 세계에서 저 사람은 약은 안 팔고 맨 음식으로 고친다고 이런 좀 불평스러운 말 안 들리시나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각자가 제가 어떤 이제 음식만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이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현재 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먹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잘 각자의 역할에 있게 한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음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정돈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시는 약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일보다는 음식이 중요하다, 음식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약간만 삐딱하면 오해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오래전 얘기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옛날에는 분명히 맞는 말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좀 많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 말 가지고는 또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어쨌든 음식도 좋지만 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한계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이 혼재돼 버렸을 때 우리 특히 일반 국민들이 특히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부분해서 이제 저희 역할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책에서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강 멘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만약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한번 쭉 완독을 하고 그냥 책꽂이에다 딱 꽂아놓기 너무 아까운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다가 필요할 때마다 또 꺼내서 보고 그냥 가까이 놔뒀다가 읽어봐야 될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학적인 상식도 들어있고 또 어떤 요리에 대한 팁도 들어있고 또 어떤 질환에 더 좋은 레시피도 들어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사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감독이 그 후미에 있더라고요. 임상치유 사례? 그 코너에 4살 된 아이가 나오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크게 하고 튜브로밖에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약사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서 거의 다 우리가 먹거리 중에서 처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일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음식은
생명력이구나. 그리고 음식 자체의 그 위대함 이런 걸 좀 느꼈던 감동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급체했다. 네. 예? 급체한 사람이 병원을 가면은 소화제 뭐 계통으로 줄 것 같고요, 약을. 네. 한방병원에 가면 사관이나 이 침을 놓을 것 같고. 그렇죠. 스포츠 의학 쪽으로 가면은 뭔가 이 몸에 이 균형 뭡니까 이 좀 몸에 마사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체질이 내려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일반 사람으로 생각할 때. 서로 다 자기가 제일 낫다고 얘기할까요? 아닌데요. 저는 반대인데 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요. 예. 그냥 아주 양보하시네요. 그러고 나야 몸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운동을 하는 거지. 네. 아픈 상태로 운동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더 또 그 이제 아픈 상태하고 이게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그 경험한 얘기가요. 전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주가 맛있잖아요. 음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절제가 안 돼가지고 먹고 강의하려고 딱 올라가려는데 맥이 쭉 빠지고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급체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사관 놓을 시간도 없어서 내가 배운 이 엎어쳐놓고 이렇게 등을 계속 이렇게 누르니까 뚜둑 소리가 나더라고. 허리를 쭉 내려오면서 놀라웠게도 금방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강의 너끈히 하고 끝냈거든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등만 누르면 다냐?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그 상황 따라 다르지만 요렇게 세 분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에 대한 한의학적으로 공감이 우리 이 원장님은 가십니까? 그게? 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네.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선생님께서도 그런 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병이 났을 때는 약보다 우선 음식으로 먼저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증상 완화로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치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증상 완화나 이런 쪽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범주로 봤을 땐 음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오늘 아까 그 비만제로 대한민국에 조금 중년 여성분들 위주의 다이어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된 입장에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도 좀 많이 되고. 근데 원장님이 보셨을 때 그 갱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더 좋은 어떤 요리 레시피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보다가 저도 조금 오시는 이제 비만 환자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우엉차를 조금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우엉차? 네. 우엉차가 효과가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체지방 분해도 조금 쉽게 되게 해줄 뿐더러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이 풍부해서 오히려 체내에 쌓인 독소와 결합해서 있는 이런 지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조금 내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조금 높으실 텐데 그 우엉 껍질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런 걸 조금 많이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우엉차 같은 걸 꼭 드실 땐 껍질을 제거하지 마시고 조금 깨끗이 씻어서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좋은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갱년기 여성들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지어는 암까지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하면 이제 뼈가 이제 그 칼슘이 빠지면서 이제 굉장히 성기게 되고 그러면서 잘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지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뭐 음식 같은 것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라고 저항성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무게를 가하는 그런 동작들의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웨이트 베어링, 그러니까 무게를 가지고,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무게 가지고 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푸시업,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뭐 런지라든지 뭐 이런 동작들, 이거 쉬워 보이는데 해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동작들인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그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햇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갖고 항상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바깥에 나가서 옷 입지 않은 상태로 다 벗으시면 안 되고 반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직접 피부가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일광욕을 해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몸에 안 좋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소개 드렸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빠져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데 그 근육 중에서 등 쪽 근육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등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책상에서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굽게 되는데 이 굽게 되는 게 이쪽 근육이 잡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등 쪽을 운동을 시켜주면 자세가 펴지고 뭐 측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는 뒤쪽에 있는 기립근들을 세워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이어트미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뭐 보다 보니까 단식이나 금식 같은 걸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지방량을 줄여가지고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가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 전에. 좀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이 에너지 대사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운동 전 2시간 전에 탄수화물 종류로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또 운동 강도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중간 정도, 자기가 느끼기에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지도를 받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빠르게 걷기 같은 거 하면 땀 약간 나거든요. 그 정도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지 20분에서부터 40분까지. 왜냐하면 내 몸에서 지방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에 그 디자인을 짜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좋고 더 좋은 건 조금 더 강하게 운동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운동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만든 말인데 운동이 자기 몸에 가장 좋으려면 가장 자기 몸에서 안전한 상한선 아래에서 가장 힘들게 하라. 좀 복잡한 거 아니요, 이해는 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최고 힘들게 하는 운동이 자기 몸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찾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운동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운동을 추천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는 조금 저중량 고반복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고중량으로 저반복을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또 하나 숨어져 있는 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속근과 지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근은 큰 힘을 쓸 때 힘을 쓰는 근육이고 지근은 장거리를 갈 때 쓰는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서 속근의 양은 줄고 비율이 조금 변합니다.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은 이제 더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근이 좀 빠지는 거죠, 내 몸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근이 빠지니까 파워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 큰 중량으로 저반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혈압이 계시다거나 다른 질병이 계시면 그런 운동은 도리어 몸에 해로우니까 자기 몸에 맞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고중량을 가기 위해서는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해서 내 몸이 그 무게에 적합하게 됐을 때 그 다음서부터 천천히 자기 몸 상태를 봐가지고 중량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가지고 너무 의욕만 앞서갖고 하시는 것보다 운동들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도 이제 마음은 있지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면서 자기 몸이 가능하면 점점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조금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식물 영양소라고도 그러고요. 최근에는 그걸 제7 영양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식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동물과 달리 채소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자외선이 내리쬐다. 우리 얼마 전에 엄청 가물었잖아요. 가물었을 때 살아남으려면 물을 어떻게든지 저장을 하던 그 살아남은 자만 그 역경을 견딘 식물만이 결국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 하나의 완성된 자기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도 없는 어떤 그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역경을 견뎌내야지 되는데 그때 그 만들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물질을 우리가 칭할 때 식물의 생명력,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그 파이토케미칼 하면은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임상에서 좋은 어떤 그 활용 방안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네. 멘토분들께서도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거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레시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넘기다가 엄마는 혈압이 있고 저는 좀 변비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지라 제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한데 변비약을 먹을 수도 없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제가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레시피 보니까 좀 간단하더라고요. 해독 주스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과랑 바나나, 양파, 단호박, 토마토 양배추, 양파가 아니고 양배추. 죄송해요. 네. 양파가 아니고 양배추. 네, 그거를 거의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 바나나하고 토마토만 조금 더 넣는 것처럼 하면 되죠. 150g, 100g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단호박 해갖고 이제 제가 책에 5가지 재료를 갖고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과일과 채소의 조합이 아니고 사과로부터 기대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바나나로부터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등등 이제 이런 기대 효과를 모아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방을 만들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인체 건강 중에 그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장 건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고 흡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배설이 되는 소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다는 말은 바로 우리 건강의 70%, 75%가 건강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바로 그 장 건강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방부제가 섞여져 있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장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의 회복, 그 다음에 장의 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점막의 회복, 이러한 부분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이 약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과나 바나나를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있는 해독 주스는 그것을 생으로 먹게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영양분의 섭취의 개념이 아니고 장의 컨디션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끓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재활 치료를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평소 추천하는 음식이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재활 운동이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재활을 받으시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손상을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활 훈련을 하게 되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든지 힘을 키우는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약해진 부분을 강화시키느라고 근력 운동을 했으니까 또 근육의 많은 부분들은 단백질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뭐 병원식을 하시더라도 좀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식단을 짜셔가지고 식사를 해주시면 실제로 더 빨리 그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 요리하는 약사님 한영선의 푸드닥터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한 끼 때운다는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하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이 참 많지만 그중 가장 서러운 것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아, 옛날 같지 않아? 체력이 예전만 못한 것일 텐데요. 앞으로의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느새 다이어트 미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엄현섭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평상시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언제 한번 뵐까 했는데 장경동 목사님도 뵙고 네. 또 저랑 같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여러 멘토분들 뵙게 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앞으로도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늘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 와주신 우리 함영선 약사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많은 시청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푸드와 닥터의 만남은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입니다. 푸드도 굉장히 쉬운 단어고 닥터도 굉장히 쉬운 단어고 네. 정답은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푸드와 닥터를 만나면 그것이 최고의 의료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완성되고 많은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푸드 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건강 멘트들과 특별 게스트들 덕분에 제대로 된 건강 상식을 쌓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똑똑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 미!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